안녕하세요. 사도입니다. 오늘은 경제 유튜브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요즘에 한국 주식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지금 왜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한국 주식만 되게 별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이때 2020년도 때, 요때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 때 보면은 거의 뭐 한 1500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때 잠깐 올라갔죠. 동학 개미운동하고 올랐는데, 다시 이제 거품이 빠진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2500이 됐어요. 1500에서 2500 됐어요. 그래서, 아니 뭐 내려간 건 아닌데 라고 했지만, 미국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돼 있죠. 5000까지 올라가 있죠. 거의 몇 배 올랐을까요? 한 2배하고 넘게 좀 올라가 있죠. S&P 500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죠. 이거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뭐 한 700에서 한 2배 좀, 둘 다 이제 2배 좀 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은 뭐다? 네, 이렇게 미진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AI가 대세라 그러잖아요. 아, 이거 AI는 다르지라고 해서 AI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굉장합니다. 아니, 이 100 원저리에서 얼마야? 몇 배야 이거? 400? 한 3배? 4배? 엄청나죠? 엄청나죠? 구글입니다. 알파벳. 알파벳이 구글인지도 몰라요. 구글은 상표명이고요. 회사는 알파벳인데, 알파벳 보면은 봐봐요. 한 50원짜리 찍다가 지금 거의 한 3배, 그죠? 가까이 돼 있죠. 네, 이렇게 찍는데, 우리나라도 AI 있지. 네이버, 봐봐, 네이버 어떡하니 이거. 네이버 어떡하니 이거 지금 20만 돼 있어요. 솟았다 내려왔어요. 이때 아마 잡으신 분들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요즘 매번 신고가입니다. 이거는 미친 것 같아. 와, 지금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이건 몇 배라고 하기도 그래. 엔비디아 이 정도인데, TSMC도 있죠? 반도체로 유명한 TSMC 볼게요. TSMC도 거의 300 원저리에서 지금 600, 700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배, 2.5배 정도 되려나? TSMC. TSMC 하면 누구예요? 경쟁사? 그렇죠. 삼성이죠, 삼성 이거 어떡하지? 삼성 이렇단 말이야, 삼성도. SK 하이닉스, 그쵸. SK 하이닉스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8만에서, 최근에 근데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8만원에서 14만원 하려다가 이제 16만. 그래도 얘는 2배 정도 돼서 다행인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도 이 지경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죠.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불거지는 게 뭐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할인이 아니고 한국 저평가라고 하는데 뭐가 지금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쪽에 증시 쪽에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로 언급되는 것들 4가지 좀 가져왔어요. 요거 아마 살짝 보시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은 그 자사주를 소각을 안 해요. 소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 기업이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왔는데 그걸 이제 회사가 잘 성장해서 다시 이제 주식을 사들인다라는 걸 매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입 자체로만 끝나면은 그냥 주식이 유통되는 것들을 걷어들인 거니까 그거는 그냥 유통해서 끝나는데 그것 이상의 의미, 이제 소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매입 같은 거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매입한다. 요 정도만 있었는데 아예 주식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주식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가가, 좋아지는 거죠. 희소해지니까. 그래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소각하는 금액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미소각 주식이 한 70조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렇게 조 단위로 됐지만 23년도 거 볼게요. 6조 이렇게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태워도 얼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걸리겠죠. 이것도 많이 태운 거예요. 솔직히
3조 이렇게 태우면 한 20년 동안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을 좀 안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주주 환원. 대체 이제 주식을 왜 이거를 주식도 안 오르는 거 계속 갖고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잘 되잖아요, 회사가. 잘 되면은 그걸 가만히 안 냅두고 상장, 비슷한 거 계열사를 찢어가지고 상장을 시켜요. 그러면은 사실상 주식이 엄청나게 발행되는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상장이라고 이걸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수상장 비율이 엄청 높은 편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시가 뭐냐면, 우리 LG 화학 잘 나갈 때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 상장하죠? 그러면 LG 화학에 있는 사람들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LG 화학 내에서 한 개 이제 부서였는데, 잘 나간다 이래서 이제 LG 화학이 잘 돼야 되는데,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탁 잘라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빼버리고, SK 케미칼도 이제 바이오 잘 나가니까 여기도 쪼개고, 그죠? 카카오도 카카오페이 잘 나가고 페이 또 쪼개고. 그러니까 이러면 주식이 팍팍 하락한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일부러 낮추려고 이렇게 하는 짓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원인으로 되는 게 이제 상속세입니다. 이건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유례 없는 상속세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해요. 이거 최대 상속세인데 이제 지금 50%인데 여기서 할증이 붙으면 여기 60%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너무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창업주가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가치를 그 주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 세금을 팍 매기기 때문에 이제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세금을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만큼 받은 만큼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었는데, 이거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에 대한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주식을 매각을 하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싼값에 매각을, 금매 처분하는 거죠. 아파트로 치면 빨리 매각을 시켜가지고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먹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아들의 손자에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외국계로 넘어간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큰 기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중견기업이나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어떻게든 안 내려고 어떻게 뭐 자기 아들 명의 어떤 다른 계열사를 해가지고 뭐 일감을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기업 운영가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피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미국도 여러분 여기 40%라고 돼 있어요. 40%. 미국도 높잖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저도 찾아봤죠. 미국도 40%인데 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면제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두 부부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면 무려 한 250까지는 뭐다? 면제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람의 중산층이 그냥 평생 모아서 그냥 자식한테 물려줘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250억 이상일 경우에 이제 팍팍팍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 이상은 뭐 이제 아주 부자고 하니까. 네, 그래서 물려주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려줄 때 얼마였더라?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30억 이상 초과하면은 50억 되고 이제 10억 이상 초과하면 40%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부동산 10억짜리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한테 물려줄 때 어떻게 된다? 40%는 국가에 떼줘야 된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면은 4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6억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거에 해당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한간에 이제 일본에 있는 이슈인데 일본은 워낙 저축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걸 상속세를 떼지 말고 자식한테 자산을 많이 물려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돈을 막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젊은 애들한테 큰 돈을 주어줘야 얘네가 막 써서 이걸 날려버리지 노인들한테 이게 주면은 얘네가 꾹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은 워낙 저축이 심한 나라라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거버넌스 문제인데, 지배구조입니다. 그 회사들, 이제 주주가 있으면 이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 근데 우리나라 상법상 그 이사가, 주주를 위해서, 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주인, 주주가 주인이긴 한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창업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거수기 역할 뿐이다라는 그 구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봤자 이거는 그냥 그 기업가, 오너가들의 어떤 그냥 자기들 배불리기 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니까는 뭐 주중 환원, 배당 이런 것도 낮고 막 이런 건데 요즘 들어서 이제 배당이 하도 떠가지고 이제 배당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작을 뿐더러 배당한 것도 가지고 그 기업에다 재투자하는 경우조차 많이 없어요. 미국은 압도적으로 높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손 놓는 건 아니고 요거는 조선일보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다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사회는 이 거수기에 지금 그치기 때문에 이 상법을 지금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 이제 세금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요런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서 이것도 반쪽짜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일단은 다 이런 것도 조금씩 손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손을 안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원인이 이제 크게 네 가지였고 요거는 이제 참고하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오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국민연금이라고 우리가 연금 넣는데 그 연금을 굴립니다. 누가 굴리냐면은 이 소위 말해 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거의 탑급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연금을 굴린다고 보시면 돼요. 증권가에서.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금액도 큰 돈인데 이 성격이 절대로 수익이 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절대 보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까먹으면 정말 국가가 뒤집어지고 폭동이 날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돈을 굴리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면은 매년 5%에서 10% 사이인데 여러분 매년 그렇게 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복리의 마법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수도 크지만. 자, 그런데 얘네가 들고 있는 주식 비율을 보면은 해외 주식이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해외 주식 비율이 높고요. 그 해외 주식 중에서도 미국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넣는 거, 이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애플이 높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높고, 알파벳 높고. 그러니까 진짜 잘하죠. 잘합니다. 얘네 비트코인도 넣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국민연금에 계시는 똑똑한 사람들도 미국에 넣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뜨는 게 미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중에서도 ETF 넣어라 라고도 하고 또 ETF 중에서도 배당주 넣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이유가 있죠. 미국은 저렇게 계속 잘 오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투자해라 종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침 지금 출산율이 드디어 찍었습니다. 다들 찍을 줄 알았죠? 다들 찍을 줄 알았는데 또 찍으니까 또 이제 이게 좀 나라 걱정이 됩니다. 나라 걱정은 원래 나라 걱정 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더 느낌이라 떨어지는데 이 저출산에 대해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부동산 얘기가 많죠. 집 사기가 너무 빡세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돈이 우리나라 이제 구조상 부동산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그게 자산을 불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현물인 부동산에 넣어 놓는 거고요. 나중에 내 노후를 부동산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넣거든요. 주식을 노후 대비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어 줘야지 이 부동산에 흘러가는 돈이
좀 주식 쪽으로 빠지면서, 부동산도 노후가 대비가 되지만, 이 주식 쪽으로도 노후가 된다라는 식으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출산율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뭐 오늘 하루 좀 금융 유튜버가 된 느낌으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